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마지막 편 공간을 이야기하다 첫날입니다. 드디어 이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편에 왔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그것에서 일어난 사설에 대한 얘기, 서비스에 대한 얘기, 이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 공간을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서가를 연상할 수 있고 열람실을 연상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지만 서가와 열람실이라는 공간이 도서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크게 차지했던 것이고,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제 디지털 세상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지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비대면이 이제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에 거는 기대치도 바뀔 것이고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조금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도서관의 철학도 큰 틀에서 보면 좀 달라지겠죠.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흐름이, 큰 줄기가 맥락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시간에 표현할 주는 가치라든가 표현 방법도 좀씩 달라지겠다고 보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물론 문헌정보학이란 학문 속에서 건축에 대한 얘기 거의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그런 과목들도 생겨나고 있고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 건축에 있어서 사서들이나 또는 도서관 전문가들은 뒷전입니다. 주로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도시공학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서관 설계를 많이 맡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차지하는 것 같고, 그네들이 가끔 도서관 지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만, 도서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이제 도서관을 이해하고 짓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강론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좀 진일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총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개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개론으로 나온 책들은 좀 상황이 오래된 내용,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탄탄해지고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우리가 교과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개론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과서를 쳐다보면서 도서관을 이해하려고 들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설계한 도서관은 거의 판박이 같은 도서관들이죠. 거기에 가끔가다 건축 미학을 접목한다면서 좀 도서관 개념 설계에서 좀 벗어나는 역할들을 많이 집어넣거나, 너무 또 이제 현대화되어지면서 도서관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 사서들은 전혀 자기 발언할 기회를 못 얻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도서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다. 근데 정작 사서 서재들에게 기회를 줘도 이분들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서가가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친구의 또 그 하중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서가였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래서 실은 한 100여 년 전 그 정도쯤에 지어진 도서관들은 보면 열람 공간하고 서가 공간, 수장고 공간하고 건물이 어떻게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친구가 서로 다른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람 공간에서 서가 공간으로, 서구로 건너 들어갈 때는 계단이 좀 경사진다거나 두 개 층으로 이어져 있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변해서 층고를 갖고 한 공간 내에서 수장고를, 서고를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 초기에는 그 폐가 열람 공간, 폐가실로 도서관을 운영했고, 서구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서 개가가 되었다가 지금은 또다시 폐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비스에서 한번 얘기했다시피 개가 공간의 책이 다 나와버리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이 책들이 공간 내에서 소실되어지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고 책을 찾는데 훨씬 더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검색 시스템들은 디지타이징화 되어지고
자료를 찾는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콜람 버전을 통해서 위치 식별이 가능한데 실제로 책이 제자리에 없다 보니까 차라리 폐가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반폐가 반개가 형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계에 닥치니까 이번에는 대표 도서관이라는 것을 지어두고 소위 수장고 건물을 따로 비치하고 이제 잘 사용되지 않는 책들을 도서들을 이관하는 작업을 갖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의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적 설계라든가 운영을 위한 그 플랫폼 구성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이 차라리 더 이중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수장고의 모든 행위를 거꾸로 갖고 있는 책들을 작은 도서관이라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고 책을 비치하고 종합 목록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열람 대출 반납이 다 가능하게끔 작업을 하다 보면 책의 소재가 이제 거의 불분명해지는 일도 있고 소위 책을 찾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도서관에도 주제성을 한번 좀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페셜 컬렉션 형태의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도서관 건축에 물론 우리가 좀 특정한 도서관 좀 설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 개념은 잡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뭐 얘기를 앞으로 4개의 챕터로 나눠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갖춰야 할 모양새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니 하는 것. 예전에 한번 미국에 있는 대학 도서관들을 쭉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돌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도서관을 설계할 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간을 확보하는구나.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서양 아이들은 도서관을 지을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빈 서고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 빈 서고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서가까지도 다 비치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 서고가 차기 시작하면 서고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서양 친구들이 도서관 짓는 법에 대한 얘기고 동양 사람들은 이제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열람 공간을 확보하고 서고 공간을 확보하면서 서고를 좀 풍성하게 서가를 배열합니다. 서가의 그 간격을 넓게 해서 우리가 확보한 서고 공간을 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리고 책을 비치하고 시간이 경과해서 책의 양이 늘어나면 이제 서가를 좁힙니다. 서고를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서가를 좁혀서 뭐 심지어 서가와 서가 사이의 간격을 60cm 이하로까지 줄이려고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밀집 서고에 대한 요구가 서양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밀집 서고를 만들어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친구들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서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가는 제대로 놔두되 칸을 확장해가는 식으로 도서관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맥시멈으로 예산이 허락하든가 아니 공간이 허락한 속에서 지어놓고 그 속에 서가를 빽빽이 채우고는 시간이 경과하면 서가와 서가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더 많은 서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예비하는데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도서관 서가 공간을 많이 잡고 그리면은 잘라낼 겁니다. 좁혀내거나 다른 기능을 잡아 넣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즘 도서관을 짓는 친구들은 다른 개념들을 다른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짓고 점점 그 기능을 없애가는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열람실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까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일반 열람실을 나중에 서가로 쓰면 되잖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가 공간은 하중이 크기 때문에 이 층고라든가 또는 층고를 갖게 하더라도 이게 하중을 받는 그 골격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서가 공간이니 일반 열람 공간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단독 도서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도시면 도시 아니면 대학이면 대학이 앞으로 그런 지식자원들 움직일 수 있는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갈 것인가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공간 활용에 좀 유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섣부르게 하나 제안하자면 전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지상 공간을 그냥 자연 녹지로 두거나 일반 공원 아니면 다른 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지하 공간을 확장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하 공간을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면 건물과 건물을 이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양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지하이기 때문에 아마 하중 만들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무슨 공조시설들은 뭐 지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좀 이건 이제 각설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도서관 건물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할 대목이 이제 크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공간을 크게는 서비스 공간하고 관리 공간하고 서비스와 관리가 동시에 필요한 공간들로 구분 지을 필요는 있겠다. 관리 공간은 최소화 시킬 수도 있고 관리 공간과 서비스 공간이 붙어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공간은 완전히 전적으로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놓고 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도서관에서 지역사회 회의를 연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반 서비스 공간이고 반 관리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비스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이동 동선도 관리할 수 있고 보안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이동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를 서비스 공간으로 이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공방 같은 것들, 공방이라기보다 뭐 회의실, 스터디룸 이 정도 공간들은 그냥 일반 서비스 공간에 거기에 열람실, 서고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뭐 시청각실까지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사람이 움직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라운지라든가 뭐 시청각이라든가 뭐 공연장 뭐 전시장은 좀 양쪽에 다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의 숫자가 밀집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은 반 관리 반 서비스 공간이라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제 관리 공간하면 이제 수장고 쪽에 들어가 줄 수 있겠죠. 서고를 서비스 공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고를 서비스 공간이 아닌 관리 공간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관리 시설들을 포함하고 이제 행정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사서 선생님들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서 선생님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서 선생님 다 현장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일을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공간을 갖는 것 자체를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숨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공간, 반 관리, 반 서비스 공간, 이 정도까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제안했을 때 그게 뭐냐면 대표 도서관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전부 다 대민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냐 라고 놓고 봤을 때 도서관의 연구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록관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이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기록 서비스에 기록관을 만들고 하는 것과 도서관을 다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 도서관을 맡게 되겠다 어느 도시가 그럼 그 도시의 대표 도서관들은 그 지역사회의 공공기록물 관리소 기록관의 역할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역사 사료들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용되었던 그런
자원들을 이관시켜서 수집하는 작업들, 그리고 한번 얘기했듯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도서들만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 이력까지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제 나아가서 사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여기서 좀 연구 기능을 부여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설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적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서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연수하는 프로그램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어떤 공통된 그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공공성을 떼고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발생되는 그런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눠놓고 봐야지, 이것이 자칫하면은 공간을 잡아먹거나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비스 공간은 가급적 개방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서비스 공간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보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활용성에 있어서 좀 그 취약점들도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조명에 대한 얘기, 냉난방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이건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만, 천장에다가 우리가 쭉 조명시설을 다 붙이고 나고 사과를 배열했는데 사과가 이동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그 천장에 있는 조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도서관 건물은 건물 하나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늘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물들을 그 한 목적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기본 발상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용도 변경이 좀 무난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도서관 건축이 일반 가정집을 짓거나 사무실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100년, 200년의 역사를, 사료관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건물은 변하지 않는 도서관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도서관 건축을 할 때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동시에 설계가 되어지고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동선도 개발하고 관리 동선, 이 모든 것들이 다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된 위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들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있던 대학에서는 4층, 5층이죠. 지하까지 포함해 5층에다가 시청각실을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그 시청각실은 도서관용이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하겠다고 만든 시청각실을 도서관 5층에 만들고, 도서관은 방마다 끊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설이 이제 좀 개념도 성장하고 도서관이 성장하면서 모든 공간이 전부 도서관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5층은 출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가방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5층에 있는 시청각실은 일반인들의 사용이 이제 중단되어지고 도서관용으로만 움직이는데, 도서관에서 그럼 시청각실을 어떻게 쓰면 좋겠지? 도서관에 아무 그런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한은 그 시청각실은 이제 죽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바로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하나가 지어질 때까지는 최소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 하나 설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소위 도사훈련 하듯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개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확실한 개념들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서비스 공간은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개방된 공간 개념을 갖고, 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좀 가변성 있는 공간 설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개가 열람 공간을 포함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이 된다 하더라도 개가 열람 공간은 확장성을 갖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관리 공간, 서비스 공간, 그다음 관리와 서비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누어서 설계할 수 있고, 그 동선을 구별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공간 설계의 기본 개념은 그 세 가지가 구분될 필요가 있고, 서비스 공간은 좀 나중에 그 변화도 수용할 수 있게끔 좀 열린 공간 개념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변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밀집화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관련된 설비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룸을 만든다거나 회의룸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위치를 좀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게끔, 언제든지 헐고 좁히고 넓힐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퍼실리티에 관련된 아울렛들, 그 속에 들어가는 콘센트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좀 더 철저하게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뭐 화장실 시설을 만든다든가 화장실 그 퍼실리티를 좀 더 독립적이고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게끔, 그러면서도 통제가 가능한 뭐 그런 식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퍼실리티들은 통제 밖으로 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관리, 반 서비스 개념 쪽에다 하면 그런 퍼실리티를 많이 집어넣어서, 또는 그 경계선상에다 아까 말한 그런 서비스 영역의 부분들도 좀 배치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플렉서블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수장고 얘기를 했을 때는, 수장고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기계와 전산화 작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과 기술들은 지금도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밀집에 대한 얘기, 접근에 대한 얘기, 뭐 로봇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공간 말고 이제 좀 어떤 것을 제작하거나 뭐 좀 뭘 만들어내는 데서 뭐 마이크로폼을 제작한다거나 오래된 그 기자재들을 보관한다든가, 단순히 보관, 창고처럼 보관이 아니라 활용성을 전제한 보관을 작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통풍, 뭐 이런 냉난방 장치가 잘 돼 있는 그런 수장고도 또 필요하다거나,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된 부분으로 이 관리 공간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보는 것이고, 뭐 이것을 뭐 여러 층 끌어올리냐 내리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옛날처럼 하루 종일 책만 보고 매달리는 공간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들고 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그 위락시설들, 뭐 시장이라든가 그런 거의 교통 편익도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지리적으로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는 그런 컴플렉스도 필요하다. 소위 말해서 근처에 뭐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뭐 몰,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건물 내에다가 그 시설의 일부들, 뭐 은행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조그만 편의점 등등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뭐 식당 같은 것들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그 속에서 도서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컨텐츠들, 전자물들이라든가 복사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퍼실리티를 도서관이랑 울타리 속에서 같이 운용할 수 있게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큰 개론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부터는 뭐 지식자원 구축과 관리에 대한 얘기, 활용과 생산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커뮤니티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원에 관련된 얘기, 커뮤니티에 관련된 얘기, 자원에 관련된 얘기는 구축에 대한 얘기와 활용에 대한 얘기, 뭐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커뮤니티는 소통과 체험의 공간, 아니면 이제 전승과 보존의 공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